특고합선 매설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특고합선 같은 시설 설치 시 정부 차원에서 주민과의 협의를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계양신도시 관련 주민공청회를 엽니다. 주민비대위는 공청회에서 충분한 보상과 양도세 감면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물건을 공개 매각했습니다. 고급 외제차 등 고가의 물건들이 공매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부천대학교를 방문해 취업준비생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황 대표는 취업난을 호소하는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을 통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를 두고 국토부와 LH, 주민비대위가 드디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두 차례 공청회가 열리기에 앞서 주민비대위가 준비에 나섰는데요.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6일 정부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의 전략환경 영향평가 공청회가 열립니다. 지난달 중순 열릴 예정이던 설명회가 주민 반대로 무산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당시 주민비대위가 국토부와 LH에 거세게 반발했고 설명회 현장에서 취소된 겁니다. 공청회를 앞두고 계양 테크노밸리 지역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민비대위는 앞으로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농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비와 양도세 감면 등을 주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모든 이전 생계에 대부분은 어떤 그 삶의 조건이 좀 많이 이제 없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적합한 보상 관계를 좀 협의해서 이루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토부는 앞으로 두 차례 공청회를 통해 나온 주민 의견 등을 모아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본안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늦어도 오는 10월쯤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이번 공청회에서도 갈등을 겪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부평 삼산동과 부천 상동의 핵심 이슈, 바로 특고합선 매설 갈등인데요. 삼산동 주민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는데요. 특히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평 삼산동과 부천 상동 일대에 34만 5천 볼트 규모의 특고합선 매설을 추진 중인 한전. 삼산동 주민들과 상동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매설 공사는 현재 잠시 멈췄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산동 주민들이 특고한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미 삼산동 지하에는 15만 4천 볼트 규모의 고압선이 묻혀 있는 상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특고합선 등 주민 민감 시설 건립 시 사전에 주민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토지 개발 단계에서 전혀 주민들도 그렇고 공개가 안 된 부분 때문에 해결 방안 모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사전에 공개가 되고 소통이 되고 그리고 협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뿐 아니라 특고합 등 송전선로 신설 시 인체 보호 기준을 고려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전자파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도 당사자 쪽에서 뭐를 내놔도 여러분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와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방법론을 서로가 잘 찾아 나가는 것이 앞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편 삼산동 주민들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 정치권은 최근 특고합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물건들을 시민들에게 공개 매각했습니다. 고가의 물건들이 공매시장에 쏟아져 나왔는데요.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의 고급 외제차부터 명품 가방의 귀금속까지 호화 생활을 엿볼 수 있어 씁쓸함을 자아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체납 징수팀이 한 체납자의 집을 수색합니다. 명품 가방 수십 개가 쏟아져 나오고
값비싼 양주와 귀금속도 눈에 보입니다. 다른 체납자의 집에서는 외국 돈을 포함해 수백만 원의 현금도 적발돼 압류 조치됩니다.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넉 달간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물건은 1,200여 점. 이 가운데 진품으로 판명된 490점이 공개 매각됐습니다. 500만 원이 넘는 고급 시계에서부터 수백만 원짜리 금반지와 팔찌 등 귀금속이 공매 시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해외 명품 가방과 고급 골프채, 양주 등 고가의 제품들이 즐비합니다. 이번 공매에는 신차 가격이 3억 원에 이르는 최고급 외제 차량도 등장했습니다. 감정가가 5천만 원으로 책정되다 보니 많은 입찰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최종 낙찰가는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보다 2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공매 시장은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품질 보증은 물론 세금 납부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물건을 100% 보증받을 수 있는 보증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고 살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이게 공매 물건이기 때문에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 거를 저희가 사줌으로써 경기도 세수로 다시 들어가니까 서로가 좋은 거라서.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체납자의 집에서 고가의 명품과 귀금속들이 쏟아져 나온 모습에 씁쓸함을 보였습니다. 서민들은 정말 10만 원도 없어서 쩔쩔매는데 고가 명품 가방이랄지 고가 기금속 세트를 숨겨두고 세금을 안 냈다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다 걷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체납자 압류 물품에 대한 공매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난 2015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2,000여 점을 매각해 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거나 제사를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적극 행정을 펼쳐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공매를 추진하고 되었습니다. 이번 공개 매각을 통해 환수된 금액은 3억여 원. 관심을 모은 벤틀리 차량은 25명이 응찰해 7,779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경기도는 공매 물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에게 감정가의 200%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부천대학교를 방문해 취업 준비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취업난을 호소하는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을 통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묻는 학생들의 질문에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퍼주기식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7일부터 희망, 공감, 국민 속으로라는 이름의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견과류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통기한을 속인 견과류를 유명 홈쇼핑 등에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3년간 무려 100억 원대 규모를 제조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견과류 봉지 완제품에 들어가는 각종 견과류입니다. 제품에 들어가는 블루베리는 모두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완제품 7.1톤 중 1.4톤은 이미 시중에 판매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조일자 유통기한 설정을 그러면은 임의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제품에 준해서. 업체는 블루베리 5.5톤의 유산균 가공 처리를 한다며 표시사항을 변조하면서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표 닦기만 가르 끼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돼요. 이런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봉지 완제품은 약 1,400만 봉입니다. 이 밖에도 단가가 비싼 재료를 표기된 비율보다 적게 넣는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사 결과 견과류 완제품 3천만 봉지를 포함해 제품 총 623톤이 불법으로 제조됐습니다.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많이 대량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그걸 빨리빨리 소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소진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유통기한이
점점 임박해지고 결국은 업주는 유통기한을 속이게 됩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유관상 큰 변화가 없어 모를 수 있지만 배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다며 곰팡이 독소에 의해 신장 독성 발생과 압류발, 생식기능 교란 등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해당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일 오전 11시 30분쯤 한 시민이 부평구 부계동의 한 도로에서 M16 소총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삼산경찰서는 주민으로부터 소총을 확보했습니다. 소총은 수도권 지역 군부대의 한 병사가 훈련을 받던 중 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군부대가 부평 지역에서 훈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군부대에 소총을 인계했다고 말했습니다. 11일 오후 4시 55분쯤 부평구 부계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방과 가구 등을 태우고 발생 17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멀티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 치안산업 박람회가 오는 10월 인천에서 열립니다. 치안산업 제품 전시와 수출 상담회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국내에서 치안산업 박람회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형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와 경찰청, 인천관광공사가 점차 커지는 치안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국내 유일의 국제치안산업 박람회를 인천에서 열기로 한 겁니다. 박람회는 국내외 치안산업 제품이 한자리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수출 상담회와 치안과학기술 연구 포럼, 세미나 등을 엽니다. 치안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한다는 구상입니다. 박람회를 계기로 관광 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모색합니다. 경찰의 관광 자원도 많습니다. 인천 청하고 저기에서 경찰관들이 제복 입고 그런 인천의 그 역사가 스며 있는 거리 곳곳을 답사하는 광경 그 자체도 하나의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또 나름대로 또 홍보 효과도 있지 않나요? 임시정부 초대 경찰청장을 지낸 김구 선생의 인천과 특별한 인연을 재조명하는 것도 협력 방안의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옥살이를 2번 하셨거든요. 예, 한 번 더, 예, 2번 감리서에 이 조형물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역사 속에서 인물을 찾아내서 그 인물들이 하셨던 일들을 되새기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정체성 찾기 좋은 거라고. 민감용 경찰청장도 1947년 김구 선생이 남긴 휘호를 경종에 담아 선물로 건네며 뜻을 같이 했습니다. 45년대 경찰이 창설되고 초창기 경찰을 계속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신 게 국민의 경종이 되면서 친필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인천시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며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합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에서 첫 번째 착한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이번에 착한 시장으로 선정된 신기 문화관광시장 상인들은 매출액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미추홀구에 위치한 신기문화관광시장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착한 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신기시장 입구엔 착한 시장을 증명하는 입간판이 설치됐습니다. 착한 시장이란 매달 매출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할 걸 약속한 가게들이 모여 있는 시장입니다. 신기시장과 남부종합시장에 있는 31개 가게가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이걸 기회로 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일에 동참하고 우리가 번 돈을 우리만 쓰지 않고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뜻깊은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남부시장 상인회가 좋은 일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여튼 계속 좋은 일 행사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천에서 전통시장이 착한 시장으로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3년 인천 차이나타운과 지난해 선악동 상가들이 착한 가게 거리로 지정된 지 1년 만입니다.
그것이 또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그런 좋은 마음들이 모아져서 사랑을 실천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존경과 그리고 찬사를 드리고 착한 시장에 동참한 상인들은 하루 1,000원, 한 달에 3만 원을 인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합니다. 이같이 모인 성금은 주안 7동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착한 시장. 이웃과 함께하겠다는 상인들의 사랑이 시장을 찾는 소비자에게도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이제 곧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데요.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에겐 여행도 그리 자유롭진 않다고 합니다. 장애인 전용 여행버스가 경기도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 바로 떠날 수 있는데요. 신청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선지 기자입니다. 한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단체 나들이 가는 날. 버스에 설치된 승강기로 휠체어 탄 사람들이 하나둘 손쉽게 차에 탑니다. 누가 업거나 안아 올리거나 이런 게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량이 생김으로써 나의 다리로 내가 직접 옮겨갈 수 있는 편리함. 경기도가 이번에 새로 마련한 장애인 전용 여행버스인데 승강기부터 안전벨트까지 휠체어째로 여행지를 오갈 수 있게 개조됐습니다. 일명 경기 누림버스. 휠체어 자리 8개와 일반 좌석 21개를 갖췄습니다. 장애인 단체면 어디든 무료로 빌려줍니다. 가족 등 개인의 경우엔 5인승 승합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갈 수 없었잖아요. 근데 우선은 그 근처에 갈 수 있고 다른 걸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선은 90%는 성공한 것 같은데. 장애인 전용 차량은 지난 10일 첫 운행에 들어갔고 사용일 기준으로 2달 전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접수되고 경기 지역에서만 운행 가능합니다. 비장애인과 똑같이는 좀 어렵더라도 가급적이면 큰 장애인 없이 이런 관광지나 이런 데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 개선 이런 것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떠나는 여행을 위해 경기도는 정책 만족도에 따라 사업을 개선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그간 보도를 통해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주택 비율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부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일 열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의 주택 비율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학환 부천시의원은 당초 예상과 달리 영상단지 내 주택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협상을 통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문화라고 표현을 쓰면 안 돼. 주택단지라고 표현을 써야 됩니다. 획기적인 사업을 하고 앞으로 후세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면은 거기를 정말로 최고의 첨단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주택이 아닌. 부천시는 길주로 1번 길 일원 3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영화와 만화 등 영상 콘텐츠 제작 기업들을 유치해 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민간 공모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개발 계획의 주택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체 개발 부지 중 약 40%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용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시민사회도 영상문화산업단지라는 기존 목적이 퇴색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부천시는 개발 계획에 예상보다 많은 수의 주택이 포함된 건 맞다며 협상을 통해 주택 비율을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의도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주택 세대 수가 들어온 바람에 그러한 질책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상 단계에서 좀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출 수 있도록 이렇게 협상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부천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인 GS 컨소시움과 이달 말까지 협상을 진행한 뒤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 부천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속한 대로 영상단지 내 주거 비율을 낮춰 복합 영상산업단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 지역 수돗물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12일 수돗물 사태 정상화를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내 노선 문제 지역인 서구와 중구 지역의 주민 불편 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조정 교부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또 시 간부 공무원을 각 지역의 반장으로 지정해 현장 문제에 직접 나서도록 현장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현장 전담반은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즉각 대응할 방침입니다. 오는 16일 일요일 새벽 1시에 2019 U20 남자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데요. 계양구청 남측 광장에서는 야외 거리 응원전이 개최됩니다. 계양구는 한국 남자축구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결승에 진출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거리 응원전을 준비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유일한 거리 응원전인데요. 경기 전날 밤 9시부터 영화 상영과 문화 행사가 계획돼 있고 이어서 거리 응원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9 부평 뮤직 위크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부평구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기간 동안 부평 문화의 거리와 부평공원 일대에서는 버스킹 등 야외 공연도 펼쳐지는데요. 공연에는 지역의 동아리와 인디밴드 등 다양한 인재들이 참여합니다. 부평구와 부평문화재단은 부평음악융합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경기도가 3개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앞두고 도의회와 갈등을 빚으면서 도의회 심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공정국 등 3개국을 신설하고 기존 135개 과를 140개 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내부에서 조직 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아동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과일을 제공합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지역 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어린이들에게만 제공했던 과일을 12일부터는 도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31개 시군과 협의를 통해 2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과일은 원화당 1회 120g이 주 2회 제공되며 시군 보육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도민들이 미세먼지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경기도가 대기정보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도는 제1차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 총 67억 원을 확보했고 올해 말까지 도심 지역에 전광판 총 138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광판은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물질 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국경을 통해 바이러스가 넘어오지 않도록 방역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돼지고기를 이용한 가공품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며 철저한 감시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말부터 김포와 연천, 양주, 포천 등 접경지 시군 250여 개 농가에 대한 예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또 접경 지역 3개 시군 모든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체혈 검사를 실시하는 등 돼지열병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기온은 17도, 낮 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붐비는 실내에서는 한낮에 적절한 냉방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다음 주까지 비교적 가벼운 옷차림으로 외출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비 없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자외선과 오존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이상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8도, 강원도 춘천 16도, 전북 남원 16도, 부산 해운대 16도 보이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중부 내륙과 영남 등 일부 지방에서는 30도 가까운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28도, 충북 청주 29도, 전남 순천 27도, 경남 창원 25도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 하늘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1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남부와 영동 등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불안정해진 상태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